페이지 일단 내용은 214 맞나요? 네. 사람의 유전 페이지 214 페이지 사람의 유전에 대한 일단 내용들 정리를 쭉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페이지 214 사람의 유전 내용은 일단 214페이지 내용은 뭐 별거 없어요. 제일 처음에 언급되는 게 뭐예요? 사람의 유전 연구. 뭐 어려운 이유들을 쭉 나열해 있지.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한 세대가 길다. 한 세대 길다. 결과를 보려면 좀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런 뜻이 되겠지. 두 번째, 한 번에 낳는 자손의 수가 적다. 결과값이 많을수록 통계해서 패턴을 찾아내는 게 쉬울 텐데 너무 적기 때문에 패턴을 찾아내는 게 어렵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원하는 대로 교배가 들어. 이미 교배가 불가능하다. 인위적인 교배가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사람의 형질 자체가 매우 복잡 다양하다. 뭐 등의 이유로 유전 연구가 어렵다 이런 얘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를 진행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 방법에는 뭐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 방법에는 첫 번째, 가계도 조사. 두 번째, 집단 조사. 세 번째, 쌍둥이 연구. 그리고 언급된 마지막 뭔 연구가 있어요? 염색체 앤드 유전자를 직접적으로 연구하는 것. 이런 게 있다. 자, 가계도 조사는 뭐예요? 문장이 나왔을 때 이건 가계도 조사에 대한 설명이다라는 건 알아야 됩니다. 다경아 문 좀 열어봐. 특정 형질을 지니고 있는 집안을 지는 기반을 연구한다. 그래서 그 형질이 부계로부터 유전되는 형질인지 모계로부터 유전되는 건지 이런 걸 찾겠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집단 조사는 뭐라고 문장에 쓰여져 있어? 말 그대로 집단 전체를 데이터를 얻어서 통계를 내서 패턴을 찾아낸다는 뜻이에요. 집단의 통계 처리, 통계 분석. 뭐 경기도민의 전체 집단을 조사하겠다. 아니면 대한민국의 한국인들의 한민족의 집단을 조사하겠다. 그런 것들. 쌍둥이 연구는 뭘 목적으로 쌍둥이 연구를 하니? 쌍둥이에는 두 종류의 쌍둥이가 있지. 일란성과 이란성이 있어. 일란성은 뭐고 이란성은 뭔지 다들 아시죠? 네. 일란성은 뭐예요? 일란성은 하나의 수정란에서 쌍둥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적으로 어떻다? 완전히 동일하다. 그 다음에 이란성 쌍둥이는 서로 다른 난자에 서로 다른 정자가 수정이 돼서 만들어지는 게 이란성 쌍둥이지. 그래서 이란성 쌍둥이는 유전자 자체가 어때요? 달라요. 같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달라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쌍둥이 연구를 통해서 우리 뭘 알으려고 하는 거야? 어떤 형질이 환경적 영향에 의해서 발현되는 건지 유전적 영향에 의해서 발현되는지를 확인하겠다는 뜻이야. 쌍둥이 연구는 어떤 형질의 발현이
형질 발현에 환경적 요소가 강한지, 유전적 요소가 강한지를 확인하는 게 쌍둥이 연구입니다. 아시겠죠? 끝으로 염색체나 유전자 연구는 뭐예요? 말 그대로 우리는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형질 발현에 관여하는 유전자라는 실체가 어디에 있다는 걸 알아냈어. 염색체에 있다는 걸 알아냈어. 그리고 염색체의 그 특정 부위를 우리는 유전자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염색체 자체를 연구한다든가 아니면 매우 디테일하게 유전자 자체를 연구함으로써 특정 유전자가 어떤 형질을 발현하는지를 알아내게 된다는 뜻이야. 아시겠죠? 그걸 조사하는 게 염색체 또는 유전자 연구야. 근데 문장에서 염색체를 보는 것과 유전자를 보는 것은 스케일이 달라요. 염색체를 보는 건 현미경으로 염색체 봐, 못 봐? 못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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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미경으로 보이는 게 염색체야. 그냥 광학 현미경으로. 알겠어요? 근데 광학 현미경으로 유전자는 보여, 안 보여? 매우 디테일한 부위잖아. 그래서 안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나중에 문제에서 보이겠지만 우리가 핵형 분석을 한다라고 할 때 핵형 분석. 핵형 분석은 뭘 보는 게 핵형 분석이야? 염색체의 수, 개수, 염색체의 크기, 염색체의 모양을 조사하는 게 핵형 분석이에요. 그러면 핵형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염색체 이상을 알 수가 있어, 유전자 이상을 알 수가 있어. 핵형 분석으로는 염색체 이상을 알 수가 있는 거야. 이런 것도 이제 문제에 나오게 된다. 어쨌든 그런 걸 연구하는 게 염색체 유전자 연구입니다. 이해되셨죠? 뭐 대충 그렇다는 얘기고 이건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그래서 자, 사람의 유전에서는 우리 오늘 정리하는 핵심 포인트는 뭐냐? 상염색체 유전이라는 게 있고요. 일단 용어 정리를 할 거예요. 성염색체 유전이라는 게 있어요. 용어 정리해서 알겠지? 그리고 단일 인자 유전이라는 게 있고요. 다인자 유전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일단 용어 정리부터 할게. 상염색체 유전이라는 뜻은 뭐예요? 말 그대로 유전자가 있는 게 염색체라 그랬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게 염색체인데 그 유전자가 무슨 염색체의 존재를 할 때? 상염색체의 존재를 할 때 그럼으로써 유전되는 현상을 나타내는 걸 상염색체 유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상염색체 유전은 유전자가 상염색체 상의 존재를 한다. 그러면 상염색체 상의 존재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상염색체 유전의 결과는요. 그 유전 형질이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발현되는 비율이 같을까 다를까? 다를 이유가 없어요. 상염색체 자체의 개념 자체가 암컷, 수컷 또는 남자, 여자와 관련 있어 없어? 관련 없잖아. 상염색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암수가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걸 상염색체라고 얘기를 해. 그걸로 거기에 유전자가 있게 돼서 발현되는 걸 상염색체 유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결과는 뭐예요? 그래서 결과는 암수에 따라 유전형들의 발현 비율이 다르지 않다. 이걸 상염색체 유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상염색체 유전. 우리가 상염색체 유전의 대표적인 혈액형 한번 생각을 해보자. 예를 들어서 남자를 조사했더니만 남자 집단을 조사를 했어. A형이 예를 들어서 40%가 나왔어. 전체 남자 집단에. B형이 30%, 한 70%. AB형이 20%, O형이 10%가 나왔다고 시작. 알겠지? 예를 들어서 혈액형으로 남자의 혈액형인 A형, AB형, 아니 B형, AB형, 뭐 O형의 비율이 그냥 예를 든 거예요. 실제 수치는 아니고 얘가 40%, 얘가 30%, 얘가 20%, 얘가 10%가 나온다고 치자. 그러면 같은 집단의 여자를 조사했더니만 여자라고 해서 AB형이 40%가 나오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조사를 했더니 여자도 A형이 대충 몇 프로 나오더래? 40%, B형이 30%,
A병이 20%, O형이 10%의 비율을 대충 차지하고 있다고 치자. 그러면 남자냐 여자냐에 관계없이 혈액형의 분포 비율이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거는 무슨 유전이라는 얘기야? 상염색체 유전이라는 뜻이야. 암수 구별 없이 발현 비율이 비슷한 패턴으로 나타나는 게 상염색체 유전이다. 알겠니? 그러면 성염색체 유전은 뭐예요? 유전자가 어디에 있다는 얘기야? 유전자가 성염색체 상에 존재를 한다. 그래서 성염색체 유전의 결과는 그 어떤 특정 형질이 성염색체 유전을 하는 특정 형질이 암수에 따라서 또는 남자 여자에 따라 발현 비율이 어떻단 얘기야. 다르게 나타난다. 이걸 성염색체 유전이라고 얘기를 한다. 근데 여기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자. 성염색체의 종류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X염색체가 있고 Y염색체 있잖아. 그러면 유전자가 X염색체에 있는 유전자일 수도 있고 유전자가 무슨 염색체에 있을 수도 있어. Y염색체에 있는 유전자일 수도 있잖아. 그지? 그래서 만약에 유전자가 X염색체의 유전자가 있을 때 그러한 유전을요 반성 유전이라고 표현해요. 유전자가 X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에 의해서 발현되는 걸 반성 유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반성 유전에 해당되는 게 누구예요? 이게 정록 생명 또는 뭐 혈우병 이런 것들이야. 정록 생명 또는 혈우병. 그래서 생명 자체가 X염색체에 존재하기 때문에 남자한테 생명이 걸릴 확률과 여자가 생명을 지니고 있는 확률이, 그러니까 비율이 달라요. 누가 많은 줄 아니? 남자가 생명이 더 많아. 여자보다는. 왜? 기광아 왜? X 여자는 XX. X염색이 두 개잖아. 스페어 타이거. 스페어가 있다고. 여자는 X에서 하나가 이상이 생기면 발. 생명은 일단 생명 자체는 우성이야 열성이야? 열성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나타나려면 X염색체 생명이라고 하는 열성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으면 생명이 나타나거든? 근데 여자인 경우에는 X염색체가 몇 개야? 두 개란 말이야. 두 개인데 이 다시가 생명 유전자라고 표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생명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 근데 하나는 생명 유전자가 아니라 정상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치자. 여자는 이 경우에는 생명이야 생명이 아니야? 생명이 아니지. 우성인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정상이야. 근데 남자는 XY 염색체 구성이잖아. 근데 그 X 하나만 가지고 있는데 하나의 생명 유전자가 그냥 있어. 왜 이 자체로 얘는 그냥 뭐야? 생명이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남자는 생명 유전자가 있으면 그냥 생명이지만 여자는 생명 유전자가 있어도 다른 하나 X염색체 정상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생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남자가 생명 유전자, 생명일 확률이 더 높아요. 혈우병도 마찬가지고. 혈우병은 여자 혈우병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혈우병은 여자 혈우병인 경우에는 태아 상태에서 대부분 죽어. 그걸 치사 유전이라고 얘기를 해. 태어나기가 힘들다고. 뱃속에 있을 때 혈우병을 가지고 있는 여자아이는 사산돼. 거의 100%. 애가 죽어요. 태어날 수가 없다. 태어나는 경우도 있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이가. 극히 드물게 일어날 수도 있지만 확률은 굉장히 적어요. 어쨌든 혈우병 남자가 훨씬 많다는 뜻이에요. 그런 걸 이제 반성 유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만약에 Y염색체의 유전자가 존재를 한다. Y염색체의 유전자가 존재를 한다. 명칭을 이걸 한성 유전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한성 유전은 100% 누구한테만 발현될 수 있어. 남자한테만 100% 발현될 수 있지. Y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게 남자니까. 이해되셨나요? 이게 성염색체 유전에 대한 기본적인 정리예요.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지.
자, 그 다음에 아까 용어 정리해서 뭐 정리해야 된다 그랬니? 단일, 인자, 유전. 단일, 인자, 유전이라는 게 도대체 뭔 말이냐? 자, 얘들아, 단일, 인자, 유전이 이런 뜻이에요. 한 형질을 한 쌍의 대립 유전자가 결정한다. 하나의 어떤 그 생물이 가지고 있는 형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한 쌍의 대립 인자, 대립 유전 인자만으로 그 형질이 결정되는 걸 단일 인자 유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이해되나? 잘 이해가 안 돼요? 일단 설명 들어봐. 다인자 유전. 얘는요, 하나의 형질을 두 쌍 이상의 대립 유전자가 결정한다. 이거를 다인자 유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일단은 내용은 저렇습니다. 이제 얘를 이해가 되게끔 풀어 헤쳐야 되겠죠? 그죠? 결론부터 얘기를 할게요. 단일인자 유전은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단일인자 유전의 특징은 뭐냐면, 얘의 특징은 표현형이, 결과적으로 이제 표현형, 겉으로 드러나는 걸 표현형이라고 얘기를 했지. 표현형이 단순하게 나타난다. 뭐 여러 종류의 표현형이 있는 게 아니야. 많아봐야 4가지 정도만 나타나. 적게는 2가지 표현형만 나타나고. 그런데 다인자 유전은요, 두 쌍 이상의 대립 유전자가 결정함으로써 다인자 유전의 표현형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들어보세요. 얘를 한번 들어볼게. 혈액형이라고 하는 한 형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하나의 형질, 혈액형이라는 형질이 있어. 기본이 혈액형 뭐야? AB. AB형? 오케이. 다경이는 A형. 오케이. 쌤은 B형. 나머지 어떤 학생이 O형의 혈액형을 가지고 있다고 치자. 아시겠죠? 자, 어떤 학생은 혈액형이 뭐니? 그런데 AB형이래. 어떤 학생은 A형이래. 어떤 학생은 B형이래. 어떤 학생은 O형이래. 지금 이렇게 쓴 건 혈액형에 대한 표현형을 나열한 거야? 유전자형을 나열한 거야? 이게 표현형이야. 겉으로 드러난 게 표현형이지. 이렇게 나열한 건 표현형을 지금 나열한 거예요. 그래서 혈액형의 표현형은 몇 가지야? 4가지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질문. 이러한 표현형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의 유전자형, 혈액형의 유전자형은 뭐냐? 유전자 구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볼까? AB형의 유전자 구성, 혈액형에 대한 유전자 구성은 뭐예요? AB형. 다 아시죠? 그죠? A형의 유전자 구성은 뭐야? 두 종류가 있지. 뭐 아니면 뭐니? A 아니면 AO지.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B형의 유전자 구성은 얘도 2가지 중에 하나지. 뭐야? B 아니면 BO예요. 이것도 B형, 이것도 B형. O형도 유전자형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O란 말이에요. 자, 봐봐. 지금 이게 유전자 구성이란 말이에요. 혈액형의 유전자 구성이에요. 그치? 혈액형의 유전자 구성 뭐를 보더라도 그 사람의 혈액형의 유전자 구성은 몇 쌍으로 이루어져 있어? 항상 이게 한 쌍이지. 2개가 한 쌍이에요. 2개가 2쌍 그러면 안 돼. 2개 한 쌍이지. AB형도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됐지. AB로. A형은 AA 한 쌍이지. 또는 AO 한 쌍이지.
한 쌍만으로 혈액형이 결정된다는 뜻이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O형도 유전자 구성이 몇 쌍으로 O형이 결정돼? 한 쌍. O로 O형이 결정된다고. 고로 이 얘기가 그 얘기야. 하나의 형제, 혈액형이면 혈액형, 하나의 형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몇 쌍의 대립 유전자가 그 형질을 결정한다는 얘기야. 한 쌍으로 결정한다는 얘기야. 이거를 단일인자 유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고로 혈액형은 단일인자 유전이다. 맞아 틀려? 맞는 거야. 혈액형은 단일인자 유전이야. 알겠니? 나중에 혈액형에 대해서 많이 물어봐요. 혈액형은 단일인자 유전 맞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혈액형은 단일인자 유전이면서 복대립 단일인자 유전이라고 표현해. 복대립. 복대립 단일인자 유전. 왜 그런 표현을 쓰냐면, 자, 혈액형 이제 이해됐죠? 그러면 혈액형 말고 저걸 한번 해볼까? 미맹이라고 하는 게 있어. 미맹. 미맹 뭔지 아니? 미맹이라고 하는 하나의 형질이 있다고 치자. 미맹은 특정한 쓴맛을 느끼지 못하는 걸 미맹이라고 얘기해. 어떤 특정한 쓴맛을 못 느껴. 그리고 미맹은 우성일까 열성일까? 이건 알고 얘기하자. 열성이에요. 미맹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상. 미맹의 이 형질에 대해서 정상 형질이 있고 미맹을 나타내는 형질이 있다고 치자. 겉으로 이게 이제 표현형이라고 쳐요. 표현형이. 알겠죠? 그러면 미맹에 대한 정상과 미맹인 사람의 유전자 구성은 어떻게 되니? 라고 물어본다면 유전자 구성. 미맹의 유전자를 스몰 t라고 표현할게. 그럼 정상은 뭐라고 표현해야 돼? 라지 t라고 표현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정상이라는 사람의 유전자 구성은 뭐가 될 수 있어? 라지 t 유전자와 라지 t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정상이겠지. 또는 뭐도 가능해. 라지 t 유전자와 스몰 t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도 정상이에요. 왜? 정상이 우성이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그러면 미맹이라고 하는 표현형을 가지고 있는 유전자 구성은 뭐예요? 스몰 t를 가지고 있지. 어찌됐든 간에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의 구성이 몇 쌍으로 결정이 된다는 얘기야. 한 쌍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미맹이라고 하는 형질도 무슨 유전이야? 단일인자 유전이야? 다인자 유전이야? 단일인자 유전이야. 알겠니? 그런데 미맹이라는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 종류가, 대립 유전자 종류가 몇 가지야? 대립 유전자의 종류가 딱 두 가지지. 라지 t와 스몰 t. 이렇단 말이야. 근데 좀 전에 배웠던 혈액형에 대한 대립 유전자 종류를 한번 생각해. 혈액형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는 몇 가지였는데? 세 가지지. A 아니면 B 아니면 O. 세 가지잖아. 대립 유전자 자체가 몇 가지야? 세 가지란 말이야. 두 가지를 넘어섰어. 세 가지. 대립 유전자가 두 개가 아니라 세 가지야. 이걸 복대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어요? 근데 단일인자 유전이야? 다인자 유전이야? 혈액형은 단일인자 유전이야. 한 쌍으로. 그러니까 대립 유전자 종류가 두 가지를 넘어섰다는 얘기예요. 세 가지 이상이라는 얘기고, 하지만 그 하나의 형제를 표현형으로 겉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한 쌍만 가지고 있어도 드러난다는 얘기잖아. 왜 단일인자 유전이야? 그래서 혈액형은 뭐라고 표현해? 복대립 단일인자 유전. 미맹은 그냥 단일인자 유전. 복대립이라는 단어를 안 써. 그냥 단일인자 유전. 이해되셨어요? 복대립이란 말에 삐리 꽂혀가지고 이것도 다인자 유전이랑 헷갈리는 학생들이 많다는 얘기야. 다인자 유전 아니에요. 혈액형은 단일인자 유전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단일인자 유전은 표현형은 단순하다라는 뜻이 이거야. 미맹에 대한 표현형은 두 가지잖아. 정상 아니면 뭐야? 미맹. 두 가지뿐이 없어. 혈액형도 단일인자 유전이기 때문에 혈액형도 표현형이 몇 가지뿐이 안 나타났어. 네 가지뿐이 안 나타났다고.
A형, B형, AB형, O형 네 가지. 이해됐니? 됐어? 다인자 유전은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두 쌍 이상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다인자 유전이래. 뭔 말이냐? 얘는 봐. 다인자 유전의 대표적인 얘는 얘를 외워두는 게 낫겠지. 얘가 뭐냐면 피부색.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게 피부색이에요. 또는 키, 또는 몸무게 등. 피부색, 키, 몸무게 등 얘네들의 공통점, 직관적인 공통점이 보이죠? 키, 몸무게, 피부색. 일단 다인자 유전이 맞고요. 다인자 유전은 유전적 영향도 크지만 무슨 영향도 많이 받아? 환경적 영향도 많이 받게끔 되면서 받으면서 나타나는 형들이 다인자 유전이야. 그러면서 표현형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뭔 말이야? 피부색만 보더라도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의 피부색은 딱 세 가지야? 딱 세 가지라 그러면 흑인, 백인, 황인종 세 가지야? 아니잖아. 뭔 말이냐면 흑인들 중에서도 여러분들 영화 보면 아시겠지만 드라마나 이런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아시겠지만 흑인이라고 하더라도 진짜 피부색이 강한 까만 흑이센이 있고, 그지? 약간 흑인인데 밝은 톤을 가지고 있는 흑인도 있고, 그게 다 표현형이 다 다른 거예요. 황인종도 마찬가지잖아. 한국인 황인종에 속하지. 근데 황인종에 속하는 황인종에 속하는 사람들 중에 한국 사람은 피부톤이 밝아. 근데 동일한 황인종이라고 하더라도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조금 피부색이 어때요? 좀 어둡지. 표현형이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피부색의 표현형은 무지하게 많습니다. 키도 마찬가지지. 150cm를 가지고 있는 사람, 151, 152, 153, 쭉 210, 211, 212. 표현형 굉장히 다양해요. 몸무게도 마찬가지고. 이해되셨어요? 그런 게 표현형이 다양하다라는 뜻입니다. 됐니? 이때 다인자 유전은 보통 이렇게 이제 나타내. 문제 나와요. 다인자 유전.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의 피부색이 예제야. 예제. 사람의 피부색은 대문자의 개수가 맞냐? 개수가 맞냐? 개수가 맞아? 개수로 정해진다라고 문제 나와. 일단은.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대문자 개수가 피부색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 이 사람이 있대. 뭔 말이냐? 대립 유전자 지금 몇 개를 썼어? 쌍으로는 3쌍, 개로는 6개. 이 6개를 다 봐야지만 피부색이 무슨 톤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뜻이야. 일단 다시 얘기해서 이 전체를 다 봐야지만 피부색이라고 하는 한 형질에 대해서 결정이 되게 된다는 뜻이고, 한 쌍, 두 쌍, 세 쌍, 최소 대립 유전자 쌍이 2쌍 이상으로 결정된다라는 걸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대문자의 개수로 피부색이 결정된대. 문제 예제야. 왜 얘 같은 경우에는 대문자가 몇 개야? 3개씩. 그러면 그걸로 피부색이 결정된다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이 이게 기억이라는 사람이고 니은이라는 사람의 피부색에 대한 유전자가 스몰 a, 스몰 a, 라지 b, 라지 b, 라지 d, 스몰 d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치자. 니은은 이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쳐요. 피부색에 대한 유전자가. 그러면 기억 사람과 니은 사람은 피부색이 뭐하다는 얘기야? 같다는 뜻이야. A가 있냐 B가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에서 뭐의 개수로 정해진다라고 했어? 대문자의 개수로 정해진다고 했어. 그러면 얘 대문자 3개지. 니은도 대문자 몇 개야? 3개지. 그러면 얘나 피부색이 뭐하다는 얘기야? 같다라고 문제에서는 정의를 내려.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런 패턴이라면 이 문제 예제에서는 피부색에 대한 표현형은 몇 가지냐? 이 조건이라면 사람에 대한 피부색은 몇 가지가 가능해? 표현형이
64. 이런 봐라. 아니지. 아직 문제를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지. 개만할 것인데. 6가지? 아니, 세고 있어요. 2가지? 뭐 흑인 백인이야? 문제 이해를 못했어? 대문자의 개수로 피부색이 결정된다고. 7가지지. 연기가 있구나. 그래. 대문자 개수가 아무것도 하나도 없는, 그러니까 스스로 구성된 사람. 대문자 빵! 알겠어요? 대문자 개수를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 대문자 개수를 2개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대문자 개수 최대 몇 개 가지고 있는 사람? 6개 다 대문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 각각의 표현형이 다르다는 얘기야. 대문자가 0, 대문자가 1, 2개, 3개, 4개, 5, 6개가 최대지. 그러면 가지수는 하나, 둘, 셋, 넷, 다, 7. 7가지가 표현형이야. 아시겠어요? 그리고 확률상 대문자 몇 개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가장 높아? 3개겠지. 대문자 빵개일 확률은 높아, 낮아? 낮겠지. 대문자 6개일 확률은 높아, 낮아? 낮겠지. 그러면 0, 1, 2, 3, 4, 5, 6의 대문자의 개수를 가질 확률 분포를 그리게 되면 0, 1, 2, 3, 4, 5, 6 확률 분포로 나타내게 되면 확률 분포 곡선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니? 이런 그래프를 그려. 이게 다인자 유전의 분포 곡선 그래프의 내용이기도 해. 아시겠어요? 이건 무슨 분포 곡선이라 그러니? 정규 확률로 나타내면 이렇게 된다라는 뜻이야. 이해되셨어요? 이걸 다인자 유전이라고 얘기한다. 여기까지 됐니? 자, 일단 내용은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이래요. 내용 들어보니까 별거 아니지? 안 그래요? 그래. 자, 그래서 용어 정리는 일단 끝냈고 디테일하게 이제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일단 상염색체 유전의 예로 뭐가 오고, 상염색체 이거는 기본적인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문제 언급되면 이거 상염색체 유전이구나 라는 거 알고 있어야 돼. 뭐가 있어? 귓볼 모양, 아까 얘기했던 미맹, 보조개, 이마 선 모양, 쌍꺼풀. 그리고 눈꺼풀, 또 혈액형. 아시겠죠? 또는 엄지손가락 젖혀지냐 안 젖혀지냐. 엄지손가락, 혀말기, 여기까지는 쓰죠. 얘네들이 상염색체 유전이야. 남자냐 여자냐 관계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알겠죠? 그리고 얘네들 중에서 누가 우성이고 누가 열성인지는 배경지수로 기본적으로 알고 있자니? 귓볼에서는 누가 우성이야? 귓볼이 분리형이 있고 부착형이 있어요. 분리형이 우성이에요. 부착형보다. 귀 여기 여기 볼선? 볼선과 귓볼이 떨어져 있는 걸 분리형이라고 그러고 붙어 있는 걸 부착형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귓볼을 스스로 못 보잖아. 그지? 나를 보면 나는 왜 붙어 있냐? 여기 귓볼이 붙어 있지? 이게 부착형이야. 아시겠어요? 그리고 떨어져 있는 게 통상 무슨 귀를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야? 부처님 귀. 이렇게 있는데 귀가 이렇게 귓볼이 떨어져 있는 거. 이걸 부처님 귀 분리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분리형이 우성이고 미맹은 정상이 우성이다. 미맹에 비해서. 보조개는 있는 게 우성이야, 없는 게 우성이야? 있는 게 우성이야. 아시겠죠? 책에 어디에 나와 있어? 페이지 217페이지에 다 나와 있어요. 있는 게 우성이고 이마선 모양은 이마선이 3자가 있고 1자가 있어요. 누가 우성이야?
삼자가 우성이에요. 일자보다는. 그 다음에 눈꺼풀은 쌍꺼풀과 외꺼풀 중에서 누가 우성이야? 쌍꺼풀이 외꺼풀에 비해서 우성이고 혈액형은 애매하지. 혈액형은 A랑 B가 없어. A와 B는 우열이 불분명하고요. A, B는 뭐에 대해서는 우성이야? O에 비해서는 우성입니다. 아시겠죠? 엄지는 젖혀지는 게 우성이야? 젖혀지지 않는 게 우성이야? 맞춰주는. 꺾이라고 표현하자. 꺾이는 게 우성이에요. 뒤로 이렇게 꺾이는 게. 혀말리는 말리는 게 우성이야? 안 말리는 게 우성이야? 말림이 우성이에요. 알겠지? 요거는 기본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그러면 얘네들은 상염색체 유전은요, XY를 표기할 필요가 있어, 없어? XY 표기할 이유가 없어요. 알겠지? 그러면 상염색체 유전들은 어떻게 표시를 해줘야 돼? 우성인자는 대문자로, 열성인자는 소문자로 표시해주면 돼. 다. 그게 귓볼이든 미맹이든 보조개든 이맛은 눈꺼풀이든 혈액형이든 관계없이 혈액형은 AB로 표시해줘야 되겠지만 엄지나 혀말기 얘네들은 다 대문자, 소문자로 나타내면 돼.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야. 보조개 유전자가 내가 가지고 있는 보조개 유전자가 라지 A, 스몰 A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치자. 그러면 나는 보조개가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있다는 얘기야. 얘가 보조개 있다, 스몰 A가 보조개 없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니까. 그러면 우성인자를 하나라고 가지고 있으면 표현형은 뭐가 돼? 있는 게 나타나게 되겠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또는 어떤 사람이 미맹이래. 겉으로 미맹인 사람이 있어. 미맹을 어떻게 표시하면 돼? 스몰 A, 스몰 A로 표시를 하면 되겠지. 근데 대부분의 문제에서 이제 T로 나타내라 그러잖아? 스몰 T, 스몰 T로 표시를 하면 돼. 어쨌든 알파벳으로 소문자로 나타내면 이게 미맹이 있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성염색체 유전의 예로 아까 뭐가 있다 그랬니? 정록생명 또는 혈우병이 있다 그랬어요. 물론 성염색체 유전 중에서 이 두 가지는 무슨 유전이라고 그랬냐면 반성 유전이라고 그랬습니다. 반성 유전의 예예요. 반성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유전자가 무슨 염색체에 있다? 까먹었어. 반성 유전? X 염색체에 있는 걸 반성 유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록생명과 혈액병 중에서 그러니까 생명이 우성이야, 열성이야? 정상과 생명 중에서 누가 우성이다? 이건 배경 지식으로 알고 문제 풀어야 돼. 생명에 관련해서는 누가 우성이야? 정상이 우성이야. 혈액병에서도 정상과 혈액병 중에서 누가 우성이야? 정상이 우성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성염색체 유전을 문자 기호로 나타낼 때는 대문자, 소문자로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도 나타내지만 반드시 뭐까지 같이 표기해줘야 돼. 염색체, X염색체 위에다가 표시해줘야 돼. 성염색체 유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여자 생명에 대해서 정상이 있다고 치자. 여자 정상. 그러면 유전자 구성을 어떻게 표시해야 돼? 일단 여자니까 XX 두 개 써주고요. 정상인 유전자의 생명을 대문자로 표기한다고 치자. 대문자로 뭘로 표기할까? 라지 A, 스몰 A로 표기한다고 쳐요. 정상을 라지 A. 그러면 생명은 뭐라고 표기해야 돼? 스몰 A로 표기해야 되겠지? X염색체 위에다가. 그러면 여자 정상은 라지 A, 라지 A. 이렇게 표시하면 정상 여자란 뜻이야. 또는 라지 A, 스몰 A 이렇게 표시한다고 치자. 이것도 정상이야, 정상이 아니야? 겉으로는 정상이지. 대신 얘는 생명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여자지.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 보인자라고 명명을 합니다. 보인자. 유전인자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뜻이지. 근데 겉으로는 정상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남자 정상은
얘는 명확하지. 이거 아니면 이거가 아니지. 남자 정상은 뭐예요? 일단 X, Y로 표기하고요. 성염색체를 표기하고 정상이라면 X에 정상 유전자가 있어야 돼. 라지 이런 식으로. 이것뿐이 없어. 됐죠? 그러면 여자 생명은 어떻게 표기해야 돼? 여자 생명은 표기할 때 성염색체 유전은 물론 일단은 염색체 XX 표기하고요. 얘가 생명이면 유전자를 다 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 스스로 이렇게 표기를 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남자 생명은 얘도 명확하지. 남자 생명도 이거 아니면 이거가 아니지. 그냥 뭐야? X, Y로 표기하고 X 위에 스몰 a를 표기해 줘야 되겠지. 이해되셨나요? 자, 일단 여기까지는 이해되셨나요?